이야기는 어느 여름밤부터 시작됩니다. 도시 한켠, 오래된 주택가에 자리한 2층 양옥집 한 채. 주인이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이 집에서 갑자기 밤마다 피아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동네 아이들이 수군거렸죠. 밤마다 피아노 소리가 들린대. 귀신이 치는 거야. 어른들도 처음엔 아이들의 허튼 소리라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여름이 깊어갈수록 정말로 밤마다 묘한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단순한 연습곡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심장을 쥐어짜듯 애절한 곡이었어요. 사람들은 창문을 닫고 귀를 막았지만 은근히 마음속을 흔드는 그 멜로디에 잠을 설쳤습니다. 결국 마을 경로당 회장이 나섰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자겠어. 귀신이든 도둑이든 확실히 해야지. 몇몇 젊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그 집을 탐문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어요. 다만 먼지 낀 피아노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뚜껑 위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이에요. 어릴 적 가족으로 보이는 소년과 소녀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런데 이상한 건 동네 어르신들이 이 얼굴들을 안다는 거였어요. 동네 어르신 중 한 분, 칠순을 넘긴 정호 씨는 사진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아이, 나 어릴 때 피아노 치던 강은호 아니야? 은호. 그는 정호 씨가 10살 때 동네에서 가장 잘 치는 소년 피아니스트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가족과 함께 사라졌어요. 그 집안에 불행한 일이 있었다던데. 며칠 후 밤 12시가 되자 또다시 피아노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었어요. 사람의 흐느낌 같은 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못 참겠다는 듯 지팡이를 짚고 집 앞으로 갔습니다. 누구요? 거기 누구 있어? 대답은 없었지만 창가에 비친 희미한 그림자가 순간 스쳐갔어요. 긴 머리카락, 굽은 어깨, 천천히 건반을 누르는 손. 놀랍게도 그것은 귀신이 아니라 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어요.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그 노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흔적은 남겼어요. 피아노 뚜껑 위에 얹힌 또 다른 사진. 그 속에는 은호로 추정되는 소년이 연주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는 같은 곡을 치다 멈췄어.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밤새 집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온 달빛 아래 낡은 피아노 의자에 한 노인이 앉았습니다. 초췌한 얼굴. 하지만 손끝만은 여전히 섬세하게 움직였어요. 그 노인이 바로 은호였습니다. 은호야, 내가 아직 살아있었구나. 60년이 지나 그는 치매에 걸려 길을 잃고 본능적으로 어릴 적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은호의 가족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어요. 단지 피아노 앞에 앉으면 소년 시절로 돌아가는 듯 손가락을 놀렸습니다. 이 곡 끝까지 들어본 적 있어요? 은호는 대답 대신 건반을 두드렸지만 곡은 늘 중간에서 멈췄어요. 이때부터 마을에 큰 갈등이 시작됩니다. 빈집을 철거하자는 쪽과 보존하자는 쪽이 서로 대립했어요. 여기 명백한 채무증서가 있습니다.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가야 해요. 그 집은 한 사람의 마지막 기억이자 우리 동네 역사예요. 그때 최 여사라는 분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문서, 서명체가 달라요. 저건 그분 글씨가 아니야. 정호 씨는 뭔가 수상함을 느끼고 피아노를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피아노 안쪽 숨겨진 공간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겉면에는 잉크가 번진 글씨로 끝내지 못한 곡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악보 한 장, 사진 2장, 그리고 소형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보를 자세히 보니 몇몇 음표 위에 작은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건반 대신 글자를 눌러라. 정호 씨가 점 찍힌 음표를 차례로 따라가며 숫자로 바꿔봤더니 놀라운 수열이 나왔어요. 2150-703. 그런데 이 숫자가 며칠 전 마당에서 주운 금속 조각의 숫자와 똑같았습니다. 215-7-3.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그때 집안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도망간 바로 그 중년 여성이었어요. 오해입니다. 저는 은호 선생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품에서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 어머니 유품이에요. 은호 씨, 우리 아이를 부탁합니다. 제 이름은 강수민입니다. 어릴 때 이 집에서 잠깐 지냈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이 집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이 테이프를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제 어머니 같아요. 여기 뺨 옆 작은 점. 똑같거든요. 사진 속 여인은 합창단 아이들 뒤에서 대기 중인 어른들 틈에 서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히 보이는 검은 점 하나. 그럼 내 어머니는 이 집에 드나들던 분이었어. 하지만 왜 아이를 부탁한다고 했을까? 어머니는 평생 저에게 친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다만 내가 아픈 아이였고 밤마다 이 집의 피아노를 들으면 숨이 편해졌다고 했어요. 누군가 나를 업고 여기까지 뛰어와서 한밤중에도 피아노를 쳐줬다고. 은호가. 어머니는 그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대요.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제 호흡을 가장 먼저 들어준 사람이라고. 그때 박 사장이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서 증거물이라며 서류를 휘둘렀습니다. 여기 등기부 등본, 채무증서. 이 집은 이미 우리 손에 넘어올 겁니다. 하지만 수민이 봉투 속 악보를 펼쳤을 때 정호 씨가 악보의 점 표시대로 음을 누르자 평범한 선율 대신 어긋난 긴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피아노 안에서 딸깍 소리가 나며 숨겨진 철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정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얼을 돌렸어요. 21550-703. 탁! 상자가 열리며 먼지가 폭죽처럼 흩어졌습니다. 안에는 1979년자 우체국 영수증들과 위임장이라 적힌 서류가 있었어요. 맨 위에는 낯익은 이름들. 박영숙, 그리고 강은호. 위임장 내용은 미성년자 보호와 의료비 처리에 대한 권한을 강은호에게 맡긴다는 건데요. 미성년자라면 그 아이는 수민이, 저예요. 천식이 심했고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여기에 토지 처분 금지각서가 있어요. 특정 기간 동안 이 집은 치료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며 제3자는 담보 설정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건 40년도 더 된 문서잖아. 효력이. 서류 일체를 가져가 정밀 감정하겠습니다. 주소 변경 정황과 함께요.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박 사장의 얼굴에 굳은 기가 번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고 방 안에는 정호 씨와 수민, 그리고 창가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던 은호만 남았습니다. 은호는 여전히 멜로디의 첫 마디와 마지막 마디 사이를 헤매고 있었어요. 은호야, 왜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니? 그날
나는 소리가 무서웠어. 그의 목소리는 깨진 그릇 조각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문틈 너머에서 누가 울고 있었거든. 내가 치면 울음이 커졌어. 그래서 멈췄지. 그 울음이 누구였는지 기억나? 작은 아이. 숨이 가쁜 아이. 내가 친 만큼 그 아이의 숨이 잦아들었어. 수미는 어느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어요. 그 울음이 자신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심장을 찌르듯이 다가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또다시 피아노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정호 씨가 건반을, 은호가 페달을, 수민이 페이지를 넘겼어요. 셋의 호흡이 엮이며 끊기던 마디가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줄을 눈앞에 두고 문득 복도 쪽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수민이 고개를 들자 어둠 속에 또 다른 그림자가 잠시 서 있었다가 사라졌습니다. 정호 씨와 수민은 동시에 뛰어나갔어요. 뒷마당을 가로질러 담을 넘는 실루엣. 손전등 불빛이 스쳤을 때 그림자의 손에서 반짝인 금속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열쇠였어요. 그리고 열쇠 옆면에는 희미한 각인. P, Y, S. 다음 날 경찰은 박 사장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매 관련 서류 일부가 위조로 의심된다는 통보가 마을에 퍼졌어요.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밤의 선율이 무섭다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공터에 모여 저마다의 기억을 꺼냈어요. 나도 그 멜로디 알아. 새벽 청소할 때 라디오에서 가끔 나왔어. 우리 손자가 불면증이 심했는데 창문 열어놓고 듣다가 잠들었지. 마을 초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왔고 경로당 할머니들은 가사 없는 허밍으로 멜로디를 따라했어요. 이번 주말에 작은 연주회를 합시다. 은호의 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와 함께. 연주회 당일 빈집 마당에는 접이식 의자들이 빼곡했고 골목 끝까지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하늘은 노을과 초승달 사이 어딘가에 멈춘 듯 푸르고도 붉었어요. 첫 음이 울리자 마을은 일제히 숨을 멈췄습니다. 정호 씨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어요. 잃어버린 것들을 떠나보낸 얼굴. 아직 찾지 못한 것을 기다리는 얼굴.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서로를 제대로 바라보는 얼굴들. 그때 곡이 절정으로 향하는 순간 누군가 뒤에서 무대를 가로질렀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 쓴 채 카메라를 들고 은호의 손을 집요하게 찍는 사람. 정호 씨는 직감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고. 남자가 발을 헛디뎌 의자에 걸려 넘어졌을 때 바닥에 굴러떨어진 메모리 카드를 정호 씨가 집어들었습니다. 카드 옆면에 볼펜으로 적힌 글자. PYS-2. P, Y, S. 박영숙이 아니라면 무엇일까? 남자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명함을 내밀었어요. 지역 인터넷 언론 기자라고 했죠. 하지만 그의 노트북 안에서 발견된 폴더 이름은 모두 같은 접두어로 시작했습니다. PYS-1, PYS-2 자료를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박 사장에게 빚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는 자신을 프로젝트 요 사일런스라고 불렀어요. 프로젝트 요 사일런스. 침묵을 기록하라. 누군가의 과거와 죄책감을 부동산과 결합시켜 돈으로 바꾸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방해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다시 시작됐어요. 수미는 악보의 마지막 페이지를 살짝 굽혀 잡았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 은호의 손끝이 길을 찾았어요. 숨가쁘게 끊기던 마디를 지나 드디어 마지막 줄. 마지막 두 음 사이에서 은호가 잠깐 멈췄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여기 있어. 아주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바꿨어요. 은호의 손이 다시 내려갔고 마침내 곡이 끝까지 흘렀습니다. 긴 여름이었어요. 끝나지 않던 곡은 저녁 바람과 함께 서서히 가라앉았고 사람들은 말없이 일어서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모두의 얼굴이 같은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 밤 연주회가 끝난 무대 뒤편에서 수미는 정호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어머니가 왜 아이를 부탁한다고 했는지. 선생님은 제 숨을 지켜준 사람이고 이 집은 제 목숨을 잡아준 공간이었어요. 그러니 이 집은 없어지면 안 되지. 함께 지켜주세요.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 2대가 골목으로 들어왔고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박 사장, 긴급 체포. 사람들 사이에 숨어있던 몇몇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PYS의 내부 공범이었을지도 모르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남자가 조용히 2 손을 들어 올렸어요. 저는 그냥 심부름만 했어요. 데이터 정리, 사진 스캔. 그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열쇠가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그러나 손때가 잔뜩 묻은 열쇠. 그 옆면에는 각인이 있었어요. K, E, H, 강은호. 그 열쇠 어디서 난 겁니까? 빈집 다락방에서요. 박 사장이 가져오라고. 새벽 4시.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정호 씨와 수미는 손전등을 들고 빈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은호는 잠든 듯 안방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허공에서 건반을 그리듯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호 씨는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주고 수민과 함께 다락으로 향했습니다. 수민이 K, H 열쇠를 꺼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열쇠가 삽입되는 순간 오래된 자물쇠가 뻑뻑하게 비틀리다 결국 철컥하고 열렸습니다. 문을 밀자 먼지가 흩날리며 숨이 막혔어요. 다락 안에는 빛바랜 책과 상자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중 피아노 건반 모양으로 칠해진 작은 나무 상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수민이 상자를 열자 안에서 오래된 악보 뭉치와 편지 다발이 쏟아졌습니다. 그 가운데 특히 낡은 봉투 하나가 정호 씨의 눈에 띄었어요. 봉투 위에는 붉은 글씨로 숨겨야 할 진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봉투를 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어린 수민을 안고 있는 여인의 모습. 그런데 그 곁에 선 사람은 다름 아닌 은호였어요.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이를 부탁합니다. 박영숙. 정말 어머니가 은호 선생님께 저를 맡겼던 거군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편지 속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은호가 박영숙과 맺었던 비밀 약속이 상세히 적혀 있었던 거예요.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이 집과 피아노를 수민에게 남겨주세요. 대신 누구에게도 진실을 밝히지 마세요. 아이가 평생 상처받을 테니까. 순간 정호 씨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은호가 곡을 끝내지 못했던 이유. 가족들이 사라진 듯 보였던 이유. 그는 아이를 숨기기 위해 자신의 삶 전체를 감춰야 했던 것입니다. 2 사람은 다락에서 내려오며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마을에 설명해야 할까요? 어쩌면 진실은 또 다른 분열을 낳을 수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주민들 앞에서 작은 회의가 열렸어요.
경찰도 참석했고 박 사장은 여전히 억지를 부리며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정호 씨가 다락에서 발견한 편지를 공개하자 회관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아이를 부탁한다니 무슨 말이야? 그럼 수민 씨가 진짜 상속자야? 저건 조작된 거야. 필적 감정 결과 편지는 분명 박영숙의 필체입니다. 그리고 강은호 씨의 서명도 맞습니다. 분위기는 수민에게 쏠렸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재산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 어머니와 선생님이 지키고자 했던 이유를 존중하고 싶습니다. 이 집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억입니다. 사람들은 숨죽여 그녀의 말을 들었어요. 그 순간 은호가 휘청이며 회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어디서 가져왔는지 끝내지 못한 곡 악보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길 때가 됐어. 은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손가락이 건반 위를 천천히 타고 흘렀습니다. 음은 불안정했지만 점차 힘을 얻어 아름다운 화음으로 변해갔어요. 그런데 곡이 절정을 향해 달려가던 순간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회관 전체가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비명을 질렀어요. 이어 귀를 찢는 듯한 스피커 잡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침묵은 끝나지 않았다. PYS는 아직 살아있다. 순간 회관 문이 벌컥 열리며 검은 옷차림의 남자들이 들이닥쳤어요. 박 사장은 그 틈을 타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이 재빨리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피아노 쪽으로 다가왔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는 사이 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마지막 음을 눌렀어요. 그 순간 비밀이 드러났어요. 피아노 안쪽에서 작은 장치가 떨어져 나왔고 바닥에 부딪히며 철컥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녹음 장치였어요. 경찰이 재빨리 그것을 회수했습니다. 테이프 안에는 수십 년 전의 녹음이 담겨 있었어요. 아이의 울음소리, 은호의 연주, 그리고 박영숙의 목소리. 이 아이는 제 모든 것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경찰은 그 증거를 확보하며 조직을 향해 수사망을 넓히겠다고 선언했어요. 박 사장은 결국 체포되었고 PYS의 정체는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은호는 연주를 끝내고 의자에 앉아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표정은 환했습니다. 이제 나도 끝까지 쳤구나.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며칠 후 수민이 다락에서 챙긴 편지 다발을 정리하던 중이었어요. 하나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짧게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내 아버지를 만나거라. 그는 아직 살아있다. 수민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거든요. 그때 경찰이 빈집에서 발견한 작은 수첩이 있었어요. 은호의 기록이라는 제목에 안쪽에는 날짜와 장소,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박영숙, 아이 숨. 아버지, 제이. 제이라니 누구죠? 수민의 머릿속에는 이미 하나의 이름이 맴돌고 있었어요. 장재훈. 오래전 이 마을에서 의사로 살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날아왔어요. 지방 소도시의 한 요양원에서 장재훈이라는 이름의 환자가 발견되었다는 것.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요양원은 바닷가 절벽에 자리한 작은 시설이었어요. 바람이 거칠게 불어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장재훈 씨라면 오래전에 퇴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을 숨기지 못했어요. 수미는 조용히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은호와 함께 찍힌 합창단 사진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말이 중간에 끊겼어요. 복도 끝에서 휠체어를 탄 노인이 서서히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수민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노인의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재훈 씨? 영숙? 그는 수민의 얼굴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너는 누구냐? 저는 박수민입니다. 박영숙의 딸이에요. 순간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내 아버지다. 한순간 공기는 얼어붙었어요. 정말이요? 왜 이제서야 나타난 겁니까? 나는 조직에 쫓기고 있었어. 영숙과 아이를 지키려면 멀리 숨어야 했지. 그럼 왜 어머니는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너를 위험에 빠뜨릴까 두려워서. 수미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요양원 바깥에서 타이어 미끄러지는 소리와 함께 검은 밴이 멈췄어요. 몇 명의 남자가 몰래 들어와 복도를 가로질렀습니다. PYS의 잔당이다. 그는 수민을 재빨리 벽 쪽으로 밀치며 속삭였어요. 움직이지 마라. 장재훈, 우리와 함께 가시죠. 총구가 번뜩였어요. 아버지, 경찰에 이미 통보했다. 곧 올 거다. 그때 요양원 복도 끝에서 사이렌 불빛이 번쩍였어요. 경찰차가 달려와 건물을 포위했고 남자들은 허겁지겁 도망쳤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재훈의 몸은 한계에 다다라 있었어요. 그는 마지막 힘을 내어 수민의 손등을 쓸어내리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남긴 기록이 다락에 또 있을 거다. PYS의 진짜 주모자, 그건. 그의 목소리가 희미해졌어요. 아버지, 끝까지 말씀하세요. 하지만 재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가 찾아야 해. 은호의 곡도, 이 집도, 내 아버지의 기록도. 며칠 후 경찰은 피아노 속 녹음 테이프를 정밀 분석했어요. 잡음 속에 숨어있던 암호 같은 목소리가 확인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요 사일런스. 박 사장은 단지 앞잡이일 뿐. 진짜 주인은 너희 곁에 있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진짜 주모자가 마을 어딘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의미였거든요. 수미는 창밖을 보며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의 의미가 이제야 와 닿았습니다. 침묵을 깨라. 그래야 내가 살아남는다. 며칠간 마을은 술렁였어요.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호 씨는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평생 이 마을에서 살아왔는데 누군가 오래도록 거짓을 심어왔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수미는 악보를 붙잡고 밤마다 피아노를 연습했어요. 은호가 끝내지 못한 곡을 완전히 이어가야만 어쩐지 진실이 드러날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날 밤 수미는 악보의 끝자락에서 작은 글씨를 발견했어요. 숨을 들이쉬고 침묵을 깨라. 그는 건반을 누르다 멈췄어요. 단순한 음악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와 겹쳐졌어요. 침묵을 깨라. 그렇다면 이 곡 자체가 암호였던 거야. 정호 씨와 함께 음표를 해석하자 놀라운 문장이 드러났어요. 음표 간격을 숫자로 바꾸고 알파벳에 대입하면 윤태식. 순간 정호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윤태식. 마을 유지로서 늘 은호집 철거를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 다음 날
경찰은 윤태식의 집을 압수수색했어요. 서재 깊은 서랍에서 수십 개의 서류와 디지털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파일명에는 모두 P, Y, S가 붙어 있었어요. 경찰은 단숨에 상황을 파악했어요. 박 사장은 앞잡이에 불과했고 진짜 배후는 윤태식이었던 거예요. 그는 프로젝트 요 사일런스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간 재산을 빼앗아온 것입니다. 은호 집도 그 표적 중 하나였어요. 어차피 늙은이들 기억은 사라진다. 나는 침묵을 기록했을 뿐이야. 하지만 그 순간 회관에서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섰어요. 아니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곡이 우리의 증언입니다. 침묵은 이제 끝났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 특별한 연주회가 열렸다. 이름하여 끝내지 못한 곡 모두의 합창. 은호는 무대 한쪽에 앉아 아이들과 손을 맞잡았다. 수미는 지휘봉을 들고 악보를 펼쳤다. 정호는 사회를 맡았다. 연주가 시작되자 마을 전체가 숨죽여 귀를 기울였다. 아이들의 목소리와 노인들의 허밍, 그리고 은호의 피아노가 어우러졌다. 곡은 처음엔 불안정했지만 점점 더 커져 마을을 뒤덮었다. 마지막 페이지가 넘어가던 순간 은호는 잠시 손을 멈췄다. 그러나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아이들이 옆에서 건반을 눌렀고 수민이 박자를 이끌었다. 정호가 괜찮아. 우리 모두가 함께하네라고 속삭였다. 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화음을 눌렀다. 피아노와 목소리가 하나 되어 공기를 진동시켰다. 그 순간 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편안히 눈을 감았다. 사람들은 울며 기립박수를 보냈다. 마을은 그날 처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연주회가 끝난 뒤 주민들은 은호의 빈집을 허물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그곳을 숨의 집, 피아노의 집이라는 이름의 문화공간으로 만들었다. 아이들은 피아노를 배우고 노인들은 추억을 나누며 서로의 이야기를 기록했다. 더는 침묵이 아닌 목소리로, 더는 빼앗김이 아닌 나눔으로. 수미는 벽에 걸린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제가 이 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아버지도 여기 있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였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마을의 아이들이 뛰놀며 피아노 앞에 모였다. 누군가 첫 건반을 누르자 맑은 소리가 공기를 울렸다. 이제 끝내지 못한 곡은 더 이상 없다. 모두가 함께 이어가는 곡이 되었으니까.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건강하세요.